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음식이에요. 영양제만 좀 잘 챙겨주면 아이가 두뇌 기능이 좋아지겠건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기본적으로 식습관이랑 생활습관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영양제는 그냥 비싼 응가일 뿐이잖아요. 음식은 대충 하고 좋은 영양제만 사러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 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그걸 끈기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 그게 두뇌에서 나오기 때문에 뇌 기능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똑똑하게 키우시고 싶을 때 절대로 식단에서 빼시면 안 되는 게 식단에서 어떤 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 그랬죠? 저는 고기하고 지방. 고기하고 지방이 네. 중요하다. 네. 육류에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들었어요. 고기를 충분히 먹이신다고 해가지고 뭐 탄수화물 안 먹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돼요. 전 세계에서 정말 꾸준히 비만, 당뇨, 심혈관계 질환, 인슐저항, 기타 등등등등이 당뇨까지 싹 해가지고 치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요. 어마무시하게 증가했고 지금도 증가를 하고 있고 네. 대한민국에서도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남성 2명 중에 1명이 비만이에요. 인슐린 저항성 인구와 당뇨 인구를 합한 것이 50%가 넘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이른 나이에 당에 노출이 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먹게 허락을 해주고 안 그래도 밖에서 많이 먹는데 집에서도 먹게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올바른 두뇌 기능을 가지고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지원입니다. 짜잔!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멘탈 코치이자 유아식 어마무시한 인플루언서이십니다. 소개는 직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아식 컨텐츠, 아이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먹어야 잘 성장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전하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키슬이라고 하고요. 본업은 멘탈 코치입니다. 아드님이 네. 인스타에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네이밍이 너무 좋아요. 우주 유니버스! 소개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랑 또 아드님을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한 노하우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 유니버스는 저희 애기 이름이 우주예요.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 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 네. 그거를 잘 하게 해주는 식단을 제가 안내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의 경우는 지금 33개월인데 굉장히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기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저희 애기 선생님 말씀으로는 5세 이상의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오늘 이 노하우를 좀 여기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온 거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운다 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살면서 뭘 선택하면서 자기 인생을 가져가더라도 뇌 기능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책상머리 앞에 앉아서 공부를 잘하는 식의 똑똑한 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그걸 끈기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 그게 두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맞아. 그걸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저도 네. 그런 방향으로 저희 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두뇌를 망치는 식습관, 생활습관, 많은 습관들이 또 쌓여가지고 나의 두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노하우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공부 잘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엉덩이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지 기능이에요. 엉덩이가 무겁다 딱 붙어서 앉아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몰입과 집중력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몰입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건 그만큼의 인지 능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공부를 앉아서 한다라는 건 사실은 내가 이걸 했을 때 미래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상상하고 기대하고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것도 인지 기능이에요. 그리고 참고 견디는 마음, 소위 인내심이라고 부르는 거, 그것도 그냥 쥐어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인지 기능이 받쳐줄 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엉덩이가 무겁다라는 건 인지 기능이 좋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엉덩이의 두 번째 의미는 체력인데 이 체력이라는 게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 같지만 사실 뼈의 건강이 받쳐주지 않았을 때 이거를 장시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공부로 인해서 생기는 정신적 피로와 이런 것들을 받쳐주는 탄탄한 체력이 있어야 엉덩이 무겁게 오래 앉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면 몰입을 하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자기 능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인지 기능, 그 다음에 이 체력의 기능, 이 두 개를 다 충족시키는 교집합 중에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음식이에요. 음식은 대충 하고 두뇌에 좋은 영양제만 사러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똑똑하게 해준 영양제 좀 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건가요? 옆집 아이가 먹는 영양제 말을 안 해주는데 어떤 게 좋냐고 하면서 따로 와서 이제 사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아라. 요러요러한 게 좋다라고 이제 드리고 또 아이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아이가 이걸 먹었을 때
더 플라세보 효과가 있잖아요. 그쵸. 정신 멘탈 컨트롤도 같이 해달라고 제가 어머니께 부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은 그냥 대충 주시고 영양제만 좀 잘 챙겨주면 아이가 두뇌 기능이 좋아지겠거니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사실은 저도 영양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 아기한테 영양제 잘 챙겨주긴 하지만 영양제는 진짜 보조 역할을 할 맞아요. 뿐이고, 기본적으로 식습관이랑 생활습관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영양제는 그냥 비싼 응가일 뿐이잖아요. 제가 슬픈 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가정에서 대형 마트에서 벌크로 빵, 시리얼, 라면 그런 음식들을 집에 막 가득 챙겨놓고 그거를 아이들이 알아서 챙겨, 부모님도 너무 바쁘세요. 알아서 챙겨 먹어 하고 그냥 밖에서 사 먹기 용돈 또 다 주시고 알아서 먹어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 돈 갖고 건강한 거 사 먹을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돈 갖고 또 어디를 많이 가냐면 카페를 많이 가요.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아이들 대상으로 염가로 나오는 저렴한 커피숍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데 가면 정말 당덩어리 폭탄 이만한 음료수를 몇천 원에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음료수 한 잔 놓고 거기서 막 되지 않는 공부를 쥐어짜가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음식들이나 음료들이 뇌기능 손상의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고, 음료는 더더군다나 직격타예요. 액체이기 때문에 더 빨리 흡수되고 혈당을 더 고공 상승시켜버리는. 근데 아이들이 이걸 먹으면서 처음에는 반짝 에너지가 나는 것 같아서 그 힘으로 하는데 돌려막기 계속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에너지 드링크로 돌려막기 하듯이. 네, 악순환이죠. 맞아요. 단 거 먹고 잠깐 반짝 힘내서 하는데 혈당 쫙 올랐다 뚝 떨어지면 피로감, 체력 저하, 졸리고 피곤해 이래서 또 달달이를 먹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건강은 건강대로 나빠지고 뇌도 계속 손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먹게 허락을 해주고, 안 그래도 밖에서 많이 먹는데 집에서도 먹게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올바른 두뇌 기능을 가지고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고기가 이렇게 팩으로 쌓여 있어요. 그 앞에 버터가 쌓여 있습니다. 버터에다가 이제 고기 구워 먹는 게 저희 집의 패스트푸드. 비싼 단점이 있어서 함부로 말하지는 못했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네. 제가 그걸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아이를 그렇게 먹이고 있잖아요. 저희 집에 항상 안 떨어지는 게 목초 소고기랑 버터예요. 그렇게 하는 걸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밖에서 알게 모르게 1,000원, 2,000원 사용하는 그 간식 비용이나 아까 말씀드린 음료수를 매일 사 먹는다고 생각하면 큰 돈이에요. 그런 것들 다 조합한 다음에 이렇게 사시는 가정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 같은 데서 가격 절약하신 다음에 외식을 또 많이 하세요. 외식하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이런 거 다 더해가지고 저희 고객님한테 한번 계산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비슷하고 때로는 고기 먹는 게 더 저렴할 때도 있어요. 우리들의 패스트푸드 버터에 고기 구워 먹는 거는 정말 단순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그렇게 먹이시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절약이고, 맞아요. 요리해주시기 힘드시고 피곤하시니까 계속 그렇게 먹이시는 건데 고기 구워주는 건 별로 어려운 일 아니고, 네. 제가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스턴트 팥. 그 인스턴트 팥에 그냥 물 넣고 고기 넣고 그 향신 채소 될 수 있는 마늘이나 양파나 파나 이런 거 넣고 네. 9시간 돌리고 주무시면 돼요. 그 네. 아침에 그거 주시면 돼요. 네.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네, 그러면 우주 식단에서 어떤 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 그랬죠? 저는 고기하고 지방. 고기하고 지방이 네.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키스님 냉장고에? 저희 집 냉장고는 되게 단촐해요. 저렇게 큰 냉장고가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단촐해요. 그리고 저희 집은 쟁여놓고 먹는 게 없어요. 채소 같은 것도 아이 키우시는 입장에서 되게 의아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채소를 많이 사두지 않아요. 요즘 채소가 예전처럼 그렇게 영양가 있지 않아요. 채소 유기농으로 사도 인간 선조 조상들이 먹었던 그 영양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함량의 영양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다가 아이 때는 채소를 좀 소화시키기가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일부러 채소를 많이 넣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게 채소에는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고 고기는 아닌 줄 아시지만 육류에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들었어요. 네, 심지어 당도 안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고기를 충분히 먹이신다고 해가지고 뭐 탄수화물 안 먹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쵸, 우리가 저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빵, 면, 떡 이런 것들을 안 먹어도 이미 먹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먹는다는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쌀을 너무 사랑하는 국가여서 그런 네. 것 같아요. 쌀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좀 강한 나라고 네.
가난할 때 먹었던 그 쌀에 대한 우리가 보릿고개. 힘든 시기에 네네. 먹었던 그런 음식들이 특히 어린 시절에 먹었다면 나이가 먹어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애착과 그쵸. 향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내려놓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네. 또 보편성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인간은 모든 게 보편적이면 정상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네. 모든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식단에서 70%를 먹고 있으면 그래야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이 다 그렇게 먹으니까. 그게 인간이 잘 빠질 수 있는 함정인데 최신 영양학 트렌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똑하게 키우시고 싶을 때 절대로 식단에서 빼시면 안 되는 게 동물성 포화지방이에요. 포화지방은 무조건 다 떼서 먹어야 된다고 배우셨는데 그거를 처음 알린 사람이 미국의 앤설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설을 세운 거예요. 포화지방이 심장병의 주범이다. 자기 가설에 들어맞는 실험 결과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 실험 결과 데이터가 이만큼일 때 자기 가설에 들어맞는 네. 것만 슉슉슉슉 짜집기. 뽑아가지고 내놨는데 미국의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이 논문과 결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네. 옥수수 팔아야 되는 사람, 밀 팔아야 되는 사람, 그렇죠. 약 팔아야 되는 사람, 설탕 팔아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구미에 너무 맞는 거였고 이게 미국인 식생활 지침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푸드 피라미드의 시초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푸드 피라미드 보면 제일 적게 먹으라고 하는 게 포화지방이랑 육류거든요. 앤설키스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전 세계에서 정말 꾸준히 비만, 당뇨, 심혈관계 질환, 인슐저항, 기타 등등등등이 당뇨까지 싹 해가지고 치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마무시하게 증가했고 지금도 증가를 하고 있고 네. 대한민국에서도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남성 2명 중에 1명이 비만이에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3개국 의사면허 가지고 계시는 황승엽 선생님이 지난번에 강의하신 걸 들었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인슐린 저항성 인구와 당뇨 인구를 합한 것이 50%가 넘어요. 정상혈당을 가진 사람보다 비정상혈당을 가진 사람이 더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 성인들에 해당하는 얘기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이른 나이에 당에 노출이 되거든요. 네. 그런 위험성이 그 당을 채우고 있는 그 자리에 포화지방을 넣어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포화지방은 왜 뇌 기능에 중요하냐면 우리 뇌는 거의 수분인데 수분을 다 날리고 남는 성분이 대부분이 지방이에요. 지방 덩어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거죠. 그리고 또 그 지방의 되게 많은 부분을 콜레스테롤이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필요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지방을 줄여서 먹었을 때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똑똑한 애를 키우고 싶고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고 진득하니 앉아가지고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뭔가 빨리 몰입도 잘하고 했으면 좋겠으면 정말 열심히 포화지방 챙겨주세요. 제가 포화지방으로 추천드리는 게 우리 아까 얘기했던 천연버터 그리고 건강한 목초우, 육류에도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네. 그다음 아보카도 같은 것도 진짜 좋은 선택이고 양념 같은 걸 하지 않은 해산물 요리 이런 것들도 아주 좋은 선택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절대로 줄이시면 안 된다고 엄청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세포, 이 세포막을 지지 역할을 해주는 게 또 포화지방이잖아요. 너무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 사실 저는 2019년도부터 식단과 식이의 편견에서 벗어난 거예요. 저 원래 빵순이 그리고 저 고기 잘 안 먹었어요. 저는 이게 먹으면 포만했던 건데 뭔가 그 포화지방이 나한테 들어와서 살찌우게 하나? 혈액을 탁하게 하나? 이상한 생각을 했던 거죠. 저지방 도그마에 푹 빠져 계셨군요. 네, 진짜로 실제로 그랬어요. 그랬다가 이제 미국에 육식학회 갔다가 이런 놀라운 세상을 하면서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고 인사이트가 바뀐 거죠. 앤셀키스의 세뇌당해가지고 네. 지침이었잖아요. 맞아요. 푸드 피라미드 의사분들도 식단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믿고 듣고 그렇게 실천을 했었던 건데 잘못된 것은 고탄수화물 또 트랜스 지방인데 포화지방이 잘못 누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트랜스 지방 먹지 마세요. 먹는 플라스틱이라는 별명이 있을 지경이니까 정말 트랜스 지방을 그거를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포화지방으로 네, 트랜스 맞아요. 지방을. 맞아요. 네. 트랜스 지방이 교묘한 게 우리는 트랜스 지방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일반인들도 그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게 가공식품에 들어갈 땐 트랜스 지방이라는 말로 안 들어가고 식물성 가공유지, 뭐 부분 수소 경화유, 식물성 유지 이런 식의 이름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다 트랜스 지방이에요. 네. 그게 과자,
라면 이런 거에 엄청 불고기 들어있어요. 버거. 그래서 어쨌든 포화지방을 섭취하는 거는 너무 중요하고 탄수화물 가공식품 많이 먹었던 거를 빼시면 아이가 필연적으로 배가 고파지잖아요. 그 부분에 포화지방과 함께 이제 두 번째 질 좋은 단백질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단백질을 저는 식물성 단백질 말고요 동물성 단백질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식물성 단백질이 나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흡수되는 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식물성, 동물성에 비교가 안 된다.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그 단백질이 우리 몸에 흡수도 훨씬 더 잘 되고 양도 많다. 동양을 먹었을 때 단백질 섭취가 그만큼 잘 이루어지려면 식물이 이만큼을 먹어야 돼요. 식물이 가진 레틴이나 이런 문제들도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적절한 양의 채소를 먹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이만큼씩 먹는 거는 몸에게 이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흡수율도 좋고 다른 영양분도 되게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 식품, 고기죠, 고기. 고기를 많이 주시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고기는 진짜 성장에 너무 중요해요. 단백질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건물로 따지면 골조 같은 거여서 이게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뼈도 건강하게 하고 근육도 건강하게 하고 뇌도 건강하게 하고 잘 컸으면 좋겠고 근데 옆으로 크지 않고 위로 컸으면 좋겠으면 단백질은 진짜 잘 챙겨주셔야 돼요. 맞아요. 식물성 그러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선입견 버리셔야 됩니다. 맞아. 포화지방의 선입견 네. 그리고 식물성 지방. 식물성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 자 이제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음식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이 1번, 2번에 대한 어떤 에비던스 같은 거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데요.